옵티미제이션, 최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학기 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수업에서 사용되는 렉처 머티리얼은 포항공대 기계공학과에 재직 중에 계신 이승철 교수님께서 오픈해 주시고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적화라는 용어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기계공학 내에서도 최적화라고 하는 이슈는 하나의 연구 분야로 또는 응용 분야로 충분히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기계 구조에 대한 최적화 또는 제어 최적화 또는 연료체 유동 해석에 대한 최적화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최적화가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예, 최적화는 공학적 관점에서 상당한 관심이 있죠. 최적화가 왜 관심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정확한 솔루션을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증으로 차선책이라도 얻자, 옵티말이라도 얻자라는 노력들이 요구되겠죠.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계, 현상계에서는 이그젝 솔루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찾는 게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공기의 저항, 그렇죠? 어, 또는 매질의 종류, 예, 공기냐, 물이냐, 또는 온도의 변화, 마찰력, 어, 또 비가역적인 이 물리 현상, 이런 어떤 현상학적 시스템, 리얼리틱한 시스템 내에서 뭔가 이그젝트 솔루션을 찾아낸다는 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비선형적이죠. 그런 차원에서 최적화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론을 솔루션을 찾아보자 하는 노력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그리고 뭐 디시전 사이언스, 뭐 사이언스는 우리랑 조금 거리감이 있지만 사이언스 사이트에서도 이 최적화는 관심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이 삶 자체가 최적화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음. 인간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에서도 최적화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일어납니다. 좀 더 거시적으로 이 은하계, 우주, 우리 태양계만 따져보더라도 이 태양을 중심으로 그렇죠? 수금지와 목적 천해명이 이렇게 상호 간의 인력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죠. 이 속도라든지 또는 거리라든지 이러한 일련의 어떤 파라미터들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아마 이 태양계는 불안정성이 커져가지고 붕괴될지도 모르겠네요. 나름대로의 자연적인 최적화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죠. 이런 걸 생각해보면 재밌죠? 뒤에 또 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사람 최적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림에서 보면 자, 여기가 해변이 되겠네요. 해변이 되겠고 여기는 바다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네요. 다행히 여기 라이프가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가드가 이 지금 구조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A로 갈 수도 있겠고 B로 갈 수도 있겠고 C로 갈 수도 있겠네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최종 목적은 이 라이프가드가 어떻게든지 지금 익수자한테 최대한 빨리 가는 게 관건이겠죠. 빨리 가는 게 관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토탈 걸린 시간,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가 모래사장이잖아요. 모래사장에서 걸리는 시간이 뭐 한 T1 정도 걸린다고 치고 이제 바닷물에서 수영을 해서 익수자한테 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T2라고 하면 결국은 T1 플러스 T2를 그렇죠? 최소화하는
미니마이즈 하는 케이스를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시피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건 속도 나누기 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모래 해변에서는 S1에 대한 나누기 D1이 될 거고 그리고 더하기 S2에 대한 D2로 이렇게 좀 바꿔볼 수 있겠네요. 자, S1이라는 건 뭐죠? 모래에서의 해변에서의 이 라이프 가드가 달릴 수 있는 속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라이프 가드가 또 이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는 속도가 되겠죠. 자,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일반적으로 S2와 S1이 있으면 뭐 일반 직관적으로는 당연히 모래사장에서 냅다 뛰는 게 물에서 수영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속도가 더 빠르겠죠. 빠를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ABC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보면 뭐 B 아니면 C 정도 선택할 수 있겠네요. A보다는. 왜냐하면은 모래사장에서 냅다 뛰는 게 유리할 거니까 요 거리를 조금 더 늘리고 물속에서 헤엄치는 거리를 약간 줄이는 게 또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뭐 만약에 정말 어떻게 고도로 수영에 특화되어 있는 UDT 뭐 출신 대원이다 하면 S2와 S1이 거의 같다. 달리는 거나 물속에서 수영하는 거나 거의 같다. 그러면 ABC 중에서 어떤 게 유리할까요? 그렇죠. A겠죠. A가 최단거리니까 제일 유리할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우리 인간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결정들 최적화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연계에서도 자, 빛의 굴절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물이고 여기가 공기인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매질이 바뀌면 굴절률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꺾이게 되는데 이것도 어떤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자연계에서의 최적화의 결과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는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 개미들이 기어 다니고 있네요. 여기 아마 부직포 같은 게 있는데요. 부직포 같은 게 있는데 자, 이 개미들이 여기 모여있던 개미들이 뭐 여기 어디에 가자 부시래기가 있나 봐요. 가야 되는데 이 정말 미물인 개미도 그렇죠? 과자 냄새가 나면 이쪽으로 그냥 냅다 기어 다닐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신기하게 요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개미들도 뭔가 뭐 이걸 가지고 인텔리전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은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자기네들이 제일 빨리 갈 수 있고 효과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을까. 예, 이것도 자연계에서의 최적화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다시 포뮬레이션을 좀 해볼게요. 최적화의 주요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어요.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오브젝티브 펑션, 목적 함수가 되겠죠. 아까 전에 그 해수욕장에서의 목적 함수는 뭐죠? 얼마나 빨리 갈 거냐, 그렇죠?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거냐, 그게 목적 함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decision variable 또는 unknown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변수 x로 표현하기도 하죠. 음. 어떤 요소로 이 목적 함수를 최적화시킬 것이냐라는 것이죠. 최적화시킬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constraint, 구속 조건, 제약 조건이죠. 아까 전에 그 해안가에서 예를 들면 이 decision variable은 뭐가 있습니까? 아까 ABC 케이스를 선택을 했지만 이거는 결국 어,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D1, 뭐 D2의 거리를 이거를 어떤 의미의 변수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해안가에서 달리는 거리 그리고 수영을 해서 가는 거리의 어떤 최적화라고 볼 수 있고 컨스트레인트는 뭐가 있겠죠? 그럼 뭐 속도가 있겠죠. S1과 뭐 S2 그 사람이 라이프 가드가 최선을 다하는 데 있어서 한계에 부딪히는 어떤 최대 속도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컨스트레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목적 함수 그리고 variable 변수, constraint 이런 것들을
identify 하는 프로세스를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모델링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풀어내는 게 솔빙이죠. 그래서 1번은 모델링, 2번은 솔빙입니다. 아까 전에 해안가 문제에서도 모델링은 뭐였죠? 그렇죠? 민, 뭡니까? 뭐 시간. T1 플러스 T2를 얼마나 줄일 것이냐,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이렇게 포뮬레이션 시켰죠. 예, 이게 모델링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구속 조건까지 전부 다 포메이션 시켜가지고 그 모델링 된 것을 수치적으로 풀어내는 게 솔빙이죠. 뉴메리컬하게 풀어내는 게 솔빙이죠. 음. 그래서 모델링 세팅하고 그걸 풀고 간단하게는 이 두 가지 프로시저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